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던 대로 일디 차트에 5일선을 터치를 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5일선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주식시장에서 올 때 이제 급등선이라고 해가지고 5일선을 타고 가면 이제 급등한다. 그런 말들이 많았죠. 그런 의미에서 코인 시장에서도 5일선 위로 올라가는 게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더욱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차트로 올려드렸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3일째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3일째 보이고 있죠. 어, 제가 올려드렸던 차트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올려드렸던 USDT나 USDC 차트하고 지금 보는 차트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마켓캡에 해당되는 그 차트 같은 경우는, 마켓캡 차트는 코인 회사들이 발행하는 이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API라는 정보를 이제 그 통합을 해가지고 보통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API가 이제 업데이트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각 코인사에서 뭐 실시간으로 뭐 매 초마다 이렇게 그 API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렇게 보통 이제 변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날짜가 이게 바뀌게 되면 보통 이제 다시 갱신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인 마켓캡을 볼 때는 하루에서 한 3일 정도의 흐름을 두고 이제 관찰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 흐름을 이제 보통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흐름을 봐야 되겠고요. 마켓캡에 해당되는 거는 뭐 토탈 차트라든가 뭐 토탈 투 차트, 뭐 예, 그러한 차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차트들이 전부 다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트를 분석을 하고 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좀 그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토탈 차트를 분석하느니 그냥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모든 코인의 그 시총이 이제 토탈 차트에 이제 포함되긴 하지만 음 비트코인의 그 흐름하고 거의 그 비슷하기 때문에 뭐 굳이 토탈 차트를 봐 가지고 이게 괴리가 생기는, 이제 그 자기가 분석하고 비트코인으로 분석했던 거하고 토탈 차트로 분석했던 거하고 이게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그냥 그 토탈 차트나 이제 토탈 투 차트, 뭐 아더 차트, 뭐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그냥 보는 정도로 하시는 거고, 비트코인 차트 가격 차트를 이제 주로 분석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금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매일같이 한 번씩 한 번 이상은 꼭 보시는 게 좋다 라는 겁니다. USDC를 통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그나마 가격 방어 차원에서 좀 낫다라는 겁니다. USDT가 일단 3일 동안 거의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USDC에서 살짝 이제 가격이 자금이 들어오면, 이 자금이 들어와서 솔직히 언제 이 자금이 쓰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금을 코인 시장으로 이제 집어넣거나 이제 빼려고 할 때 수수료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USDT를 발행하는 발행사나 USDC를 발행하는 발행사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괜히 집어넣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괜히 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재 조금이라도 이게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겠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는, 코인 시장에 자금을 집어넣는 건 뭐 뻔하지 않습니까? 코인을 사기 위해서 돈을 집어넣겠죠. 어,
코인을 사지도 않는데 괜히 돈을 집어넣어서 수수료만 까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한 흐름이 지금 USDC 스테이블 코인에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는 USDT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의 그 자금의 흐름이겠지만, 그나마 USDC에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USDT의 자금이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 방어할 수 있는 방어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USDT하고 USDC에서 자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는지 빠져나가고 있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얼마나 얘가 이렇게 흐름을 타고 있는지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갭 상승이 나오냐 갭 하락이 나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고요. USDT하고 USDC는요. 그리고 USDT 그 도미넌스 차트 같은 경우는 추세가 어차피 따라오긴 합니다만, 예, USDT나 USDC 같은 그 스테이블 코인은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항상 상승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야 돼요. 만약에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하락을 보이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 자금이 그만큼 빠지는 거니까 코인 시장에 엄청난 악영향 아닙니까? 그래서 USDT와 USDC의 그런 차트들과 도미넌스는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코인 시장이 더 커지고 더 활발한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가 계속 상승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그 흐름 맥락은 무조건 상승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상승을 해야 코인 시장에 자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코인 시장에 자금이 많아져야 거래도 활발하고 이제 코인 시장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얘는 추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단기적인 움직임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예, 전체적인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하락세를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하락 캔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매수하는 쪽으로 USDT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하지만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해야 되는데 하락을 해야 코인 시장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좀 약간 맞지는 않지만 계속 이렇게 차트를 매일같이 보고 이제 기간을 두고 이제 계속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의미가 의미를 좀 이제 깨달으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함으로써 이제 코인 시장을 이제 상승세로 이끌어. 그러니까 매수가 되면 이렇게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하게 되니까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USDT와 USDC는 무조건 우상향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USDT 도미넌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캔들이 많이 나와줘야 코인 시장이 상승세로 가고,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서 USDT가 많이 사용이 됨으로써 코인을 매수하는 그러한 움직임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7.86 이하로 내려와야 좀 상승 좀 하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8.2 부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이제 상승하는 척 지금도 어저께도 그랬지만 살짝 올랐다가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움직임으로 그냥 이제 끝날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7.86 정도는 떨어줘야 그래도 하루 이틀 3일 정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27 이하로는 떨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비트코인 가격이 뭐 한 19K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한 거는 좀 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USDT 도미넌스는 7.86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느냐가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조금 있다가 이제 오늘 하루도 이제 보게 되면 오늘 하루에 이 USDT 도미넌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고 7.86 밑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쭉 내려갈까요? 그렇지는 않죠. 항상 한번 떨어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지거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계속 그냥 들고 갈 건가, 아니면 현금 확보를 위해서 일부 매도할 건가, 아니면 추매를 할 건가,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런 거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움직일 때 결정하게 되면 내동매매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조용할 때, 좀 조용하죠. 움직임이 뭐 별로 없죠. 이렇게 움직임이. 그래서 조용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살 수 있는 것들은 사고 버릴 건 버리고, 이제 그럼으로써 손실을 이제 줄여나가는 그러한 거를 이제 취하다 보면 어차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개수가, 이제 코인 수가 만약에 5개 이상이 넘어간다 하게 되면 그걸 좀 줄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가 넘어가는 거를 전부 다 끌고 가서 상승장으로 이제 좀 이게 접어들라고 할 때까지 코인 5개 이상 되는 거를 다 끌고 가서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승하면서 코인 개수 줄인 만큼의 그런 자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다가 추가적으로 돈을 집어넣어서 더 큰 상승을,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러한 식으로 좀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응할 수 있는 코인 개수를 사실상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뭐 10개 정도의 코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나는 대응을 할 수 있다. 이게 빨리 움직여도 다 대응이 가능하다 하시면은 그게 자기의 그 적정 보유 개수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일률적으로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이제 좀 손이 좀 딸려 가지고 코인 개수가 너무 많으면은 이제 꼭 이제 한두 개 정도를 이제 그 타이밍을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인 개수를 좀 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5개 안쪽으로 이제 코인 개수를 가지고 있다가 상승을 하면서 살짝 또 늘려요. 이제 단기 거래를 이제 하는 코인들이 이제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이게 코인 시장이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그 초입, 그리고 현재와 같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바닥 구간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위치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코인 개수를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이제 한쪽으로 이제 집중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집중을 시켰다가 이제 가격이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단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인을 좀 늘립니다. 단타나 단기나 해가지고 코인을 뭐 한 2-3개씩 이제 늘려요. 그래서 코인을 쭉 늘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이제 돈들을 다시 빼가지고, 단기나 단타로 들어갔던 이제 돈들을 이제 빼가지고 다시 이제 그 중장기에 해당되는 거기에다가 이제 다시 시기가 오면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코인 개수는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요. 내가 단기 거래를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뭐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현업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거래를 할 수가 없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보통 이제 불장식으로 이제 넘어가고 상승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를 사든 이제 수익이 나는 이제 그런 구간이 오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은 금액이라도 집어넣어서 돈을 불릴 수 있는 그런 단기 거래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거래 자체도 안 하게 되면 사실상 좀 힘듭니다. 내가 그 한 코인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나는 이더리움이 좋아서 이더리움에다 몰빵할 거야. 그래서 이더리움에다 몰빵을 했어요. 다 집어넣는데 다른 것들은 다 상승하는데 이더리움은 또 상승 안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만 엄청나게 상승하고 다른 것들은 상승 안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승의 주기가 서로 틀리거든요.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수익이 솔직히 많이 나는 것 같지만 돌이켜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이제 그러한 이제 그 약간 그 딜레마에 빠지는 이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거래를 많이 하시다가 보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거래를 하시고 오랜 동안 수익을 꾸준히 이제 내시게 되면 이제 그 한두 코인에다가 몰빵을 해 가지고 수익을 먹는 것이 사실상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 아실 때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투자하는, 그러니까 코인의 개수가 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래서 좀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키워지게 나중에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초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현재와 같이 이렇게 저점 구간이라고 돼 있는 그런 구간에 있을 때는 코인 개수를 이제 줄여서,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내가 중장기로 가려고 하는 코인에 자금을 현재로서는 이게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가야 될 거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회수를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을 해서 이제 꾹 이제 뭉쳐 놨다가 가격이 이제 쭉 상승하게 되면 이제 그 발생되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생되는 돈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항상 매수 지점, 매도 지점, 손절 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중장기로 가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 매도 지점은 항상 걸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매도를 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찾으셔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모든 시드를 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모든 시드를 다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코인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가격이 상승하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가격이 상승했다 내려왔다 상승했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상승했다 내려왔다 상승했다 내려왔다 할 때 이제 마음이 너무 이제 그 압박감을 받는다는 거죠. 좀 불안해지고 내 모든 자금이 다 이 한 코인에 집중되어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다른 코인들을 보면은 다른 코인들은 그냥 막 알려가는 것 같고, 그러면 나는 수익이 적은 것 같고 저런 것들은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러한 불안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다른 것들은 가는데 내 코인만 또 이게 꼬라박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매도 지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 지점에서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만큼의 매도를 함으로써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변동성에서 버티고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그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매도 지점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도된 금액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중장기로 갈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에 이제 그 첫 번째 매도 지점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해. 그러면 이더리움을 매도를 한 거를 다시 이더리움에 매수를 한다? 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항상 매도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어차피 100% 매도는 아니지만 여기서 매도를 하고 다시 올라갈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코인 개수가 주는 거 아닙니까?
더 비싼 가격에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득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첫 번째 매도를 했는데 가격이 상승한다고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인 자금들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단기 거래 쪽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단기적인 거래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씩 불린 그런 자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중장기로 가는 그 코인이 이게 쭉 이게 뭐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상승할 거 아닙니까? 상승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엄청나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제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그 단기로 이제 수익을 얻었던 그런 자금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방어 역할, 가격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매수를 걸어놔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래서 가격을 견인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상승하게 되면 또 이제 그 어느 정도 올라가다면 또 그 분할 익절을 할 거 아닙니까? 분할 익절을 하게 되면 그 분할 익점을 다시 단기 거래에다 집어넣어서 단기 거래에서 이제 수익을 또 나면은 이렇게 다시 올라갔다가 이제 뚝 떨어졌을 때 그 자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서 가격을 받쳐서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개인 투자자로서 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처음에 샀던 거 계속 끌고 가게 되면 뭐 매도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면 거래소에서 보여지는 그 거래 내역에서는 플러스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는 빵원이지 않습니까? 뭐 수익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수익인가요? 그러니까 내 심리적으로는 야 플러스라도 좋다. 플러스 수익 100%야 200%야. 근데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는 빈털털이야. 이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수익률이 100% 200%인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여기서 변동성 기간이 1월 13일이었는데 1월 13일에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제 언제 깨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일단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면 비트코인 쪽이나 알트코인이나 뭐 자금이 이제 골고루 이제 분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로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하고 나스닥이 움직임이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히 움직임이 틀려요. 그래서 나스닥 차트를 가지고 현재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판단을 해서 거래하시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이제 커플링 돼서 움직일 때가 있겠죠. 이제 커플링 돼서 움직이려면 USDC로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비트코인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USDC는 미국 자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자본이 움직이는 거는 그 주식시장의 투자회사들이 그 자금이 집어넣을 가능성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걔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그 흐름대로 이제 코인 시장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USDT가 그 코인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같이 USDT의 자금이 이게 빠지게 되면 이제 그 힘은 좀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으로 다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스닥 차트를 보고 이제 거래하시는 거는 좀 약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로는 그냥 흐름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더라도 나스닥 차트가 갑자기 그냥 급락을 한다던가 갑자기 그냥 급등을 하게 되면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 USDC로 코인 시장에 자금이 일단 들어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같이 따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서서히 움직이게 되면 이제 디커플링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에서는 요 구간 11,942에서 12,119 요 구간을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 구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기서 요 구간, 중요한 구간은 요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이제 벗어나는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추세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목에다가 어느 차트에서 분석하지? 라는 말을 올려놨습니다. 차트를 분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분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가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차트를 분석하지? 내가 이 차트를 지금 분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이제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분석은 이상한 거죠. 누구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분석을 한다? 그리고 어느 분석 기법에 그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한다? 이제 그런 것들은요, 이제 사실상 그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는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 목적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통 그 얘기는 뭐냐면, 차트를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1분봉에서도 이렇게 파동이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15분봉에서도 이렇게 파동이 나와요. 1시간봉에서도 파동이 나오고요. 4시간봉, 12시간봉, 일봉, 주봉, 월봉, 전부 다 이렇게 파동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분석하는 그런 목적이 없으면 어디서 분석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그 분석이 맞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서 만약에 1시간봉에서 이제 분석을 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분석해 가지고 나의 분석 기법이 그냥 맞는지 없는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이제 공유하려는 목적밖에 안 되는 거죠.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분석하는 차트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느 파동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보통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파동을 보더라도 뭐 1분봉, 뭐 15분봉 이렇게 파동을 보더라도 전부 다 파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동을 가지고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할 수 있는가는 사실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래 전략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그냥 분석하기 위한 분석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를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야 되지, 그냥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요,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뭐 차트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면은 어차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분석하기 위한 분석은요, 사실상 내가 거래를 시작함과 동시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 거래하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이제 무엇가 되냐면, 나의 그런 그 나의 투자 기간에 맞는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그냥 단기로 뭐 한 2-3일 정도 이제 움직임을 봐서 매수를 해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상승할 때 이제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주봉을 보고 분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갖다가 뭐 2-3일 정도 움직임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하는 거는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2-3일 정도의 가격 흐름을 볼 건데 1분봉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한다? 그럼 그게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1분봉에서 내가 분석한 그 분석이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게 적용이 될까요? 1분봉에서 분석하는 거는요. 1봉 이하 차트에서 분석하는 거는요. 그 하루 24시간 이내에 어차피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게 하루가 지나면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분봉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더 심하겠죠. 뭐 한 6시간, 3시간? 그 정도 지나가면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는 그 투자 기간에 맞춰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애매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도 애매하고요.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1시간 봉이나 이제 15분 봉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트레이딩 뷰에다가 이제 차트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차트가 딱 올라와가지고 바로 보면 다행인데 뭐 한 2-3시간 지나서 그 차트를 봐. 그러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맞고 틀린다는 게 어느 지점을 터치를 하고 뭐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갔고 뭐 내려갔고 이제 그거가 아니고요. 흐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5 이제 1시간 봉에서 이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하게 되면 그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상승하는 흐름인데 여기까지 도착할 것, 여기를 터치할 겁니다. 한데 상승하는 흐름에서 터치 안 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틀렸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올라가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흐름에서 단지 도착을 못했을 뿐이지 그 흐름은 맞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뭐 틀렸다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그 흐름,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아이디어를 올렸던 그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고, 그 흐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 차트 그 타임 프레임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한정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최소 일봉에서의 움직임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봉에서의 움직임이 반영이 되고 1시간이나 15분 봉에 그 흐름이 적용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적용이 돼 있지 않으면 흐름은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 몇 시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질문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벗어났네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은 그 분석은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차트의 분석은 내가 거래하려고 하는 투자 기간에 맞춰서 거래를 해야 된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을 월봉에서 분석할 수도 있고 주봉에서도 분석할 수도 있고 일봉에서도 할 수 있고 15분봉에서 할 수 있으니까 어느 차트에서 분석가 될지 모른다? 그러면 그분은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차트에서 분석을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투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캐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그거죠. 그냥 분석 공부를 하기 위한 분석을 했을 뿐 그냥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차트에서 의미가 있다 없다는 그 분석한 사람의 그런 투자 기간이 반영이 돼야 제대로 된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일봉에서의 흐름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그 흐름은 이제 곧 끝난다. 그래서 내가 올린 1시간 봉 차트에서의 그 추세 움직임이나 15분 봉에서의 그런 추세 움직임은 최소한의 일봉의 그 차트 흐름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곧 끝난다는 거예요. 그날 그냥 끝난다는 거죠. 그 흐름이 끝까지 가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트를 트레이딩 뷰를 어차피 이용을 하시니까 여러 차트의 아이디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올린 그런 그 시간봉 차트를 딱 보시고요.
그분이 올린 시간봉가 15분 봉이다, 뭐 5분 봉이다. 그래서 항상 그 일봉에, 그러니까 일봉, 주봉, 그 월봉에 대한 흐름이 반영이 돼야 그러한 그 차트가 이제 흐름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끝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말했던 그런 흐름이 금방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의 차트에는 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저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에 보시면 제가 비트코인 그 선물 차트를 올리게 되면 선물 차트에서 이제 1시간봉 차트를 이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가끔씩 이제 올려드리는데, 이 올려드리는 움직임이 뭐 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에 대한 분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트의 움직임을 말로 이제 설명드리고 글로 설명드릴 뿐이지 차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맞춰지는 이유가요, 다 적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저기 일봉, 주봉, 그러니까 월봉에 대한 그러한 지지와 저항,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려도 거의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좀 귀찮아도 월, 주, 일, 요 세 차트는 항상 보시고요. 아무리 볼 시간이 없더라도 항상 일봉은 맨 처음에 봐야 된다. 스캘핑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일봉이 필요 없다. 예, 그건 맞습니다. 스캘핑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분봉에서 이제 5분봉 사이를 보고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은 사실상 일봉인 필요는 없어요. 근데 15분봉 이상 정도 보고 거래를 하신다면 일봉을 항상 보셔야 되겠습니다. 좀 뭐 기간이 좀 긴 것 같은 경우는 일봉의 그런 그 캔들의 흐름, 그 다음에 추세의 흐름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15분봉 같은 경우는 저기 일봉에 대한 그 추세 흐름에서 휩소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 차트가 15분봉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게 나오는 게 이제 1시간봉.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 다음이 4시간봉. 그래서 이제 그 15분봉으로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그만큼 차트에서 눈을 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나는 분명히 이렇게 상승의 흐름으로 봤는데 갑자기 밑으로 꼬라박 갔다가 이제 올라가 버리는, 이제 그러한 흐름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15분봉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제 15분봉 같은 경우는 15분봉이나 이제 1시간봉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이제 올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분할 익절을 해가지고 수익을 손익비를 고정을 좀 시켜놔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제 대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차트에서 분석하지? 의 정답은 일봉에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봉에서 분석하지 않은 이런 그 시간봉 차트, 일봉 밑에 있는 이런 차트들에서 분석한 것들은 그날 모든 추세는 다 끝난다. 그래서 그 이후의 움직임은 다시 맞춰줘야 되고요. 시간봉, 그러니까 분봉이 타임 프레임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주기가 더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대응을 그냥 해가지고 끝나는 거지. 그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래 분석에는 일봉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봉에 주봉과 월봉까지 집어넣게 되면 그 분석은 탄탄하다. 그래서 그 분석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기간이 거의 보통 한 15일 정도 지나도 그때 분석했던 것들이 보통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돌아서 봤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분석했던 거를 다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왜 내가 거기서 거래를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왜 거기서 거래를 참 잘했네? 라는 거를 다시 복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점점 이제 과거를 보는 이제 횟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죠. 이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시기가 자꾸 줄어듭니다. 왜냐? 내가 분석했던 것을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믿기 시작하게 되면 그만큼 거래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가 망할 확률이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되죠. 항상 현물 차트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 차트, 이제 무기한 이제 보통 이제 선물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무기한 선물 차트와 현물 차트가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거의 똑같지만 틀린 점이 있습니다. 틀린 점은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서로 틀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그 상승세가 시작이 되면 현물 차트의 그런 그 거래량이나 이제 움직임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요, 무기한 차트, 선물 차트의 그런 그 거래량이나 움직임이 좀 약화가 돼요. 그래서 현물의 그런 그 차트의 움직임이 커지게 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단타로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단타로 해서 먹으려고 하면 이제 주로 그런 무기한 차트라든가 선물 차트를 올리신 분들의 그러한 분석을 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물과 선물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가장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현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인에 투자를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부자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물권에는 인생을 바꾸고 선물은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부자를 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무기한 차트, 선물로는 현재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좀 이게 유익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사고 싶은 거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수익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낫고요. 현물은 나의 인생을 바꾸는 거. 직장을 때려친다던가 어디 해외여행을 간다던가 이제 그렇게 큰 이제 부자가 되는 뭐 집을 바꾸겠다던가 이제 그러한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투자가 현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물을 항상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의 차트가 상승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 무기한 차트, 선물의 거래는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인 비중 갖다가 현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코인을 직접 개수를 늘려서 이제 큰 부자가 되는 길로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물 차트를 항상 먼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했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이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콧대를 이제 앞코를 이제 높일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앞코를 높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의 차트에서는 여기 딱 있죠. 하이켄 IC 몸통 캔들이 여기 딱 있습니다. 이제 요걸로 이게 딱 표시가 되거든요. 이게 현재 요 이상 딱 올라오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딱 생겼죠. 자, 여기 이렇게 딱 이게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요 위에서 가격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유지하게 되면 하이킹 IC 몸통은 상승세로 바뀐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킹 IC를 이용한 그 매매 방법에서는 여기 HA 로우선 위로 올라와야
올라와서 가격을 지지해야 아, 상승세가 시작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HA 로우선이라든가 HA 하이선 같은 경우는 그 하이킨 IC를 이용을 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지지를 받거나 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는 거고요. HA 하이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게 파란색이 HA 하이선이거든요. 여기 파란색. 그래서 HA 하이선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 갑자기 급등하는 이제 그러한 흐름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급등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HA 로우선 위로 올라와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해서 이제 1차 매도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HA 하이선. 현재 단기적으로는 요 위에서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온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단타 거래겠죠. 그래서 단타 거래로는 이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시간봉으로 딱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다 지금 성과 나왔죠. 여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그 여건이 되겠죠. 지금 현재 이제 상승을 했다가 이제 살짝 이렇게 꼬리 말고 이렇게 내려오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받는지 이제 뭐 한두 시간 지나 보면 지지를 받는지 상승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단타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합니다. 사실상 공격적인 매수는 같은 경우는 반드시 손절 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요 캔들에 여기 시가를 하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꺾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이캔 하시가 그러면 하이캔 하시 여기 끝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하던가 안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손절 라인을 좀 짧게 하는 게 낫겠죠. 이제 길게 하게 되면은 그만큼 기간을 두고 이제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나 여기를 이렇게 잡으셔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쭉 상승하다 보면 다시 이렇게 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매도를 하셔 가지고 수익을 얻으시면 되겠죠. 그러한 이제 단타 거래나 이제 그런 그 추세 전환,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한다든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한 거에 이제 최우선 지역이 여기라는 겁니다. 하이켄아시의 몸통 캔들이 이제 지금 하락해서 여기서 버티게 되면 이제 상승으로 이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그 지지를 받게 되면 오늘 이제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겠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이제 한 번 이렇게 상승했다고 매수라는 게 아니고 상승하고 이제 지지받는 모습을 봐야지 되겠죠. 그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거래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1시간 봉이나 15분 봉에서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이거 없이 이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요. 좀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길게 이렇게 당겨서 보면 거의 적용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흐름이 이제 갑자기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바뀌는 흐름은 항상 일봉에서의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그런 움직임이 코인 시장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BTC 차트, 그래서 현재 여기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 그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 위치에서 버티고 이제 상승을 이제 좀 하게 되면 코인 시장은 단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게 0.072 이하로 안 떨어지게 되면 일단 단기 상승으로 가고요. 0.07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단기 하락으로 이제 이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더리움은 여기 0.0
0.057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매수세는 아직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 단지 USDT를 통한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을 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힘은 되게 좋다라는 겁니다. USDT의 지금 자금도 오늘은 살짝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HA 로우선이 지금 가격이 뚝 이렇게 하락하면서 이제 다시 여기로 이제 생기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로 올라와서 이게 지지를 받게 되면 이제 요 구간이 되겠죠. 왜냐면은 HA 로우선이 여기가 길게 돼 있기 때문에 1320 그래서 1320과 여기 새로 생기는 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 상승세를 보이기 위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건 1340 포인트 위상 올라가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움직임이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단기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저의 차트를 보실 때 어떤 거는 이러한 점선도 있고 어떤 건 이러한 점선도 있고요. 이러한 점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선들은 그려진 그 차트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지지와 저항선은 주봉에서 그린 거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일봉에서 그린 겁니다. 이제 월봉에서 그린 거는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는 이제 월봉에서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월봉에서 그린 지지와 저항이 주봉에서 그린 지지와 저항보다는 더 세게 작동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지지와 저항을 받은 게 더 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차트를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뭐 1시간 봉이나 4시간 봉에서 그냥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추세를 이렇게 이게 딱 그려 놓고 여기 돌파하면은 여기 또 이렇게 선 딱 이렇게 그어 놓고 또 여기하고 대칭적인 선을 이렇게 딱 그려 놓고 자 요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지지와 저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지와 저항선이 어느 타임 프레임에서 그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게 얼마나 크게 작동하느냐 이제 그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그 차트를 지금 대부분 딱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몇 분 이제 팔로우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 추세선을 사용을 안 해요. 추세선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뭘 사용하냐면 지지와 저항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T1 여기가 T2 해서 뭐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뭐 이렇게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겠다.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이 추세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세선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어 놓고 여기서 도판하게 되면 여기를 터치할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내가 여기를 터치할지 저 위를 터치할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보실 때는 그냥 개념만 얘가 이런 식으로 이게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 채널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제 그런 거구나 라는 것만 생각하셔야지 요거를 움직였으니까 여기를 터치했으니까 여기도 터치하고 여기 터치하고 뭐 중간선 뭐 넘어 가지고 뭐 하겠다 이 중간선을 넘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걸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래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선인데 거래를 어떻게 해? 자 요게 사선인데 요거 선 돌파하면은요 매수를 하시면은 저 위에 여기까지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통과를 할 때 그러면 나는 1시간 봉으로 봐야 돼? 15분 봉으로 봐야 돼? 1봉으로 봐야 돼요? 어느 차트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분이 이제 올렸던 이제 차트가 있겠죠. 그분이 올렸던 게 뭐 15분 봉이면 15분 봉 차트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겠죠. 그러면 그 15분 봉에서 이제 봐요.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다.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다. 돌파를 했다가 내려왔다 하면서 이제 한 번에 여기서 돌파를 해서 쭉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돌파를 했다 내려왔다 돌파를 내려왔다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 네, 돌파를 첫 번째 돌파할 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지지받고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선은 그냥 흐름을 아는 거지, 추세선을 가지고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을 때 매수를 하고, 뭐 상향 돌파를 했을 때 뭐 매수를 하고, 뭐 지지를 받으면 상승할 거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된다. 그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추세에, 이게 추세선에 그분이 여기 하나 선을 쫙 그어놔요. 자,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은요, 사실상 그냥 흐름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것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지지와 저항선이 어디서 그려지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그 지지와 저항선이 지금 4시간 봉인데 4시간 봉에서 그려진 지지와 저항선이에요. 그러면 이 4시간 봉에서 그려진 지지와 저항선이 언제까지 지지와 저항선의 역할을 할까요? 4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지와 저항선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표시는 해주질 않습니다. 이게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는 사람은 솔직히 저밖에 없어요. 이게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이게 얘는 주봉에서 올린 걸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지? 이건 일봉에서 표시했나 보네?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건 뭔 선들을 이렇게 잔뜩 그려놔가지고 복잡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예전에 많이 이제 댓글을 많이 받았죠. 근데 다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여기가 더 세다는 거예요. 여기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행보하다가 여기 첫 번째 딱 도착하게 되면 이게 지지와 저항선이 센 거니까 처음으로 이제 돌파에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항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는. 그러면은 여기가 1차 매도 구간이 되겠구나. 매도 지점이 되겠구나. 그냥 아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는 거잖아요. 여기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냥 만약에 여기 실선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그러면 실선은 월봉에서 그린 거니까, 그러면 주봉보다 월봉이 더 세겠네? 그러면 요 구간이 지지와 저항선이 더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어, 그러한 식으로 분석한 것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올라와 있고, 그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차트에 그려져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적어 놓게 되면 차트를 보시는 그 좀 이렇게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하면 그냥 자기 그냥 프라이빗으로 자기 걸로만 그냥 올려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한테 공유를 해서 공유를 받으시면 되지, 공개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모르는 사람이 더 태반인데. 그냥 이렇게만 올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만 올려놓고 모든 건 다 차트에 있다. 그러니 차트를 봐라. 차트를 못 보면 당신은 공부를 못한 안 한 것이오. 이게 뭐 그렇게 돼서 왜 공개적으로 올리냐는 거죠. 공개적으로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한테 나의 그런 분석이나 그런 거를 좀 널리 좀 알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좀 써주세요. 예? 뭐가 어쩌다라고 좀 설명만 써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제재 받으시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설명만 좀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모든 분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 몇 자 적는 몇 줄 이렇게 적는 게 힘드셔 가지고 그냥 모든 건 다 차트에 있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그 분석을 보면서
그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받고, 그러면은 그분이 도움을 받았으면 그분이 얼마나 어 기분이 좋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내면. 그러면 감사하다고 또 얘기도 하고 인제 얘기도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받으신 분은 '아 내가 그래도 올린 게 도움이 되니까 얼마나 나도 뿌듯하다.' 인제 그런 인제 자부심도 있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그래서 그 윈윈할 수 있는 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그냥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뭐 잡다한 얘기로 이렇게 끝나지만, 분석의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투자 기간이 반영이 돼야 된다. 나의 투자 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분석은 그냥 분석을 하기 위한 분석일 뿐 실질적으로 거래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분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이 적용이 돼 있을 때 최소한 일봉에서의 흐름이 반영이 돼 있어야 그 분석이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 힘은 그 분석을 올린 그 사람의 그런 의중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하시게 되면 그 분석을 가지고 '나는 거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 쭉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 항상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지 않습니까? 거래 전략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다라고 계속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가 없는 분석은요, 필요 없는 분석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도 가능하면 아침 10 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